빌라다 루즈, 빛의 마을이라 불리는 포르투갈의 작은 해안가 마을은 그 이름과는 달리 마누엘에게는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느껴진 지 오래였다. 5년 전 그의 태양 같았던 아내 루시아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72세의 마누엘에게 세상의 모든 색은 희미해졌다. 대서양의 푸른 물결도 해질녘 하늘을 물들이는 붉은 노을도 그의 마음에 가닿지 못했다. 그의 유일한 낙은 가끔 리스본에서 찾아오는 딸 카타리나와 손녀 소피아,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함께 파도를 넘나들었던 오랜 친구 페드로와의 짧은 대화뿐이었다. 루시아가 남긴 유품 중에서도 마누엘이 가장 아끼는 것은 그녀가 마지막 생일 선물로 떠준, 이제는 조금 낡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한 캐시미어 스웨터였다. 그는 가끔 그 스웨터를 꺼내 얼굴에 부비며 그녀의 향기를 함께했던 시간을 추억했다. 어느 주말 소피아가 할아버지의 깊은 외로움을 보다 못해 작은 선물을 내밀었다. 최신형 스마트폰이었다. 할아버지, 세상은 넓고 재미있는 일도 많아요. 이걸로 새로운 친구도 사귀어 보세요. 소피아는 코라상 아미고, 마음의 친구라는 시니어 데이팅 앱을 설치해주며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마누엘은 손사래를 쳤다. 이 나이에 무슨... 하지만 손녀의 간절한 눈빛에 못 이겨 마지못해 프로필 사진을 찍고 어색한 자기소개를 입력했다. 빌라다루지에 사는 마누엘, 아내와 사별, 조용한 삶을 즐김, 이것이 전부였다. 며칠 후 그의 낡은 어선처럼 잔잔했던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이사벨라 산토스라는 여성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포르투갈 출신이지만 현재 사업자 브라질에 머물고 있으며 예술품 갤러리를 운영한다고 소개했다. 남편과 사별한 아픔을 공유하며 그녀의 프로필 사진 속 지적이고 우아한 미소는 마누엘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이사벨라는 마누엘의 서툰 메시지에도 따뜻하고 사려 깊게 답했고 그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다. 마누엘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뛰는 설렘을 느꼈다. 밤늦도록 그녀의 답장을 기다리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이사벨라와의 대화는 마누엘의 삶의 색채를 되찾아 주었다. 그녀는 브라질의 뜨거운 태양, 열정적인 삼바 축제,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예술 작품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때로는 포르투갈에 대한 깊은 향수와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와 마누엘과 함께 파도를 들으며 석양을 보고 싶다는 꿈을 속삭였다. 마누엘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웃고 울었다. 그는 이사벨라를 내 삶의 마지막 로맨스라 여기기 시작했다. 페드로는 자네 요즘 얼굴이 환해졌네. 좋은 일이라도 있나? 라며 넌지시 물었지만 마누엘은 그저 웃어넘길 뿐이었다. 이 비밀스러운 행복을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 관계가 무르익어갈 무렵 이사벨라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마누엘, 정말 미안하지만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갤러리에 아주 중요한 작품을 들여와야 하는데 갑자기 자금이 조금 부족하게 되었어요. 정말 소액이지만 혹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물론 최대한 빨리 갚을게요. 마누엘은 잠시 망설였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그였다. 하지만 이사벨라의 간절한 목소리와 그녀를 돕고 싶다는 마음에 그는 아내가 남긴 비상금 일부를 송금했다. 이사벨라는 눈물나게 고맙다며 당신은 내 수호천사예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마누엘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이사벨라의 위기는 끊이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세금 문제, 예상치 못한 병원비, 중요한 투자 기회. 그녀의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액수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마누엘은 이사벨라의 달콤한 약속과 미래에 대한 청사진에 완전히 매료되어 루시아와의 추억이 담긴 정기예금까지 해지하며 돈을 보냈다. 그는 이사벨라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곧 당신 곁으로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모든 의심을 거두었다. 그는 심지어 루시아가 떠준 낡은 스웨터 사진을 보내며 이것이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요. 당신을 만나면 이 스웨터를 입고 당신을 맞이하고 싶소 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사벨라는 정말 아름다운 스웨터네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요. 그 스웨터 제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까요? 혹시라도 분실되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라며 교묘하게 떠보았지만 마누엘은 차마 그것만은 보낼 수 없었다. 소피아는 할아버지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다.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밤에는 몰래 통화를 하기도 했다. 표정은 자주 바뀌었고 돈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여러 번 목격되었다. 어느 날 소피아는 할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스마트폰을 몰래 열어보았다. 이사벨라라는 여자와의 수많은 메시지, 그리고 엄청난 액수의 송금 내역. 소피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것은 분명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만나는 평범한 관계가 아니었다. 인터넷에서 본 로맨스 스캠의 전형적인 수법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소피아는 밤새도록 로맨스 스캠에 대해 조사했다. 피해 사례, 사기꾼들의 수법,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모았다. 다음 날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알아낸 사실들을 이야기했다. 할아버지, 이사벨라라는 사람 혹시 돈을 요구하진 않았어요? 이거 사기일 수도 있어요. 마누엘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느냐. 이사벨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는 함께 미래를 약속했단 말이다. 마누엘은 버럭 소리를 질렀고 소피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방을 뛰쳐나갔다. 할아버지와 손녀 사이에는 깊은 고립회였다. 페드로 역시 마누엘의 변화를 걱정하며 몇 번이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지만 마누엘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자네는 사랑을 몰라. 이 나이에도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절망에 빠진 소피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사벨라의 프로필 사진을 역으로 이미지 검색했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 사진은 몇 년 전 은퇴한 브라질의 한 무명 여배우의 것이었다. 이사벨라가 언급했던 갤러리의 주소 또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소였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한편 이사벨라는 마누엘에게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마누엘, 드디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당신 곁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브라질에서의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포르투갈로 돌아가기 위한 마지막 자금이 필요해요. 당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보내주면 모든 빚을 청산하고 영원히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요. 우리 빌라다루지의 작은 집에서 함께 파도를 들으며 석양을 봐요. 당신이 가장 아끼는 그 스웨터를 입고 나를 맞아주세요. 그녀는 결혼을 암시하며 마누엘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켰다. 마누엘은 깊은 고뇌에 휩싸였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루시아와의 수많은 추억이 깃든 작고 아담한 집.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의 삶 그 자체였다. 하지만 이사벨라와의 찬란한 미래를 상상하면 모든 것을 걸고 싶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대출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소피아가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프린트된 자료들이 잔뜩 들려 있었다. 할아버지, 제발 이것 좀 보세요. 소피아는 울면서 이사벨라의 사진이 도용된 것이라는 증거, 가짜 갤러리 주소, 그리고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의 절규가 담긴 기사들을 할아버지 앞에 펼쳐놓았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할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거라고요. 페드로 역시 마누엘의 어깨를 붙잡고 절규했다. 마누엘, 정신 차리게. 그 여자는 자네를 이용하는 것뿐이야. 평생 모은 재산과 추억을 저런 사기꾼에게 넘길 셈인가. 마누엘은 눈앞의 증거들과 사랑하는 손녀, 그리고 오랜 친구의 간절한 외침 앞에서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이사벨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사벨라, 이게 다 무슨 소리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수화기 넘어 이사벨라의 목소리는 평소의 다정함과는 달리 차갑고 조급했다. 마누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서 돈이나 보내요. 우리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요. 그 순간 마누엘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랑이 아닌 탐욕만이 가득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는 루시아의 스웨터를 움켜쥔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은행 대출 서류는 그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져 나갔다. 이미 상당한 돈이 넘어간 후였지만 마지막 남은 집과 어쩌면 그의 영혼까지 내어줄 뻔한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났다. 마누엘의 세상은 다시 잿빛으로 변했다. 아니, 이전보다 더 깊고 어두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루시아의 스웨터만 끌어안고 있었다. 수치심, 분노, 허탈감,
그리고 자신을 향한 끝없는 자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토록 사랑했던 이사벨라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순진함에 대한 혐오감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소피아와 카타리나 그리고 페드로는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소피아는 매일 할아버지의 방문 앞에 따뜻한 수프를 가져다 놓으며 문틈으로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제발 기운 내세요. 카타리나는 리스본에서 달려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다. 페드로는 말없이 마누엘의 곁에 앉아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진심 어린 위로와 지지 속에서 마누엘은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익명의 온라인 사기꾼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냉정한 답변만이 돌아왔다. 금전적 손실은 컸지만 마누엘은 더 이상 이사벨라라는 허상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사벨라와 관련된 모든 메시지와 사진을 삭제하고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단절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의식이기도 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마누엘은 점차 일상을 회복해갔다. 그는 예전처럼 페드로와 함께 새벽녘 바다로 나가 그물을 던지지는 못했지만 해변을 거닐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늘어났다. 소피아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손녀는 할아버지에게 스마트폰의 안전한 사용법을 다시 알려주었고 함께 온라인 사기 예방 교육 영상을 보기도 했다. 마누엘은 자신의 어리석었던 경험을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었음을 깨달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마누엘은 소피아의 손을 잡고 지역 노인 복지관에서 열리는 디지털 금융 사기 예방 교육 강좌에 참여했다. 강사가 로맨스 스캠의 다양한 사례들을 설명할 때 마누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교육이 끝난 후 그는 작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경험을 익명으로 나누었다. 그의 이야기에 몇몇 노인들은 눈시울을 붉혔고 몇몇은 안타까움에 탄식했다. 마누엘은 자신의 아픔이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경고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다. 강좌를 마치고 나오는 길, 마누엘은 소피아에게 말했다.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 마음조차 속을 수 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슬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예전 같은 절망감은 아니었다. 소피아는 할아버지의 거친